2017년 12월 초 대학병원 의사인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겨울 공사를 해서 다음에 늦봄부터 사용한 주말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주말주택은 원래 27평이었습니다. 입주자는 27평을 15평으로 규모를 줄여서 그렇게 주말주택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구조는 경량골조이고 외벽은 판넬 위에다가 목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지붕은 판넬 위에다가 아스팔트 싱글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묻는 경우에 신축 주택에 대한 비용의 한 50%에서 60% 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택에서 시간상이나 아니면 비용 면에서 골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서 5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골조를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고 골조를 제외한 50에서 60%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계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세세하게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량 철골조이기 때문에 건축 시공비를 한 4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 시공비가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50에서 60%로 보면은 뭐 3천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 그 정도 나오죠. 50%면 3천만원, 60%면 3,600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입주자는 맨 처음에 저에게 부탁하기를 한 3,000에서 3,500 정도로 27평을 15평으로 줄이는 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시하는 기준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의 예약을 갖고 27평을 15평으로 줄이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도 추가 공사비가 6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추가 공사비 항목에서 제일 큰 항목이 천정형 냉난방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냉난방기 규모를 산정할 때 120에서 150% 정도 되는 냉난방기를 선택을 하면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8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그런 천정형 냉난방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당, 펜스, 주차장 등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으면 27평을 일단 15평으로 줄이는 공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경량골조이기 때문에 27평에서 15평으로 줄이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기둥을 보강을 하고 판넬을 잘라내고 도출된 트러스 기둥을 잘라내고 그런 작업을 반복하면서 27평을 15평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기존에 있는 판넬로 되어 있는 벽체 지붕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철거를 할 때도 기둥도 기존에 있던 기둥을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판넬도 당연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철거를 했습니다. 규모를 줄이면은 로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판넬이 모자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는 기존에 있는 판넬을 가능하면은 활용을 해서 시공비 전체를 좀 낮추는 그런 작업을 반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감은 경량 철골조 위에 판넬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 벽체는 징크와 세라믹 사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붕은 기존 판넬 위에 아스팔트 싱글을 벗겨내고 그 위에다 방수 시트를 붙이고 접착용 열반사 단열재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징크 마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곤 했죠. 그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인데 여기는 화장실이 대지 북쪽에 있는 도로 건너편에 별도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기존 주택의 현관도 대지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먼 쪽에 있었죠. 근데 가까운 서쪽으로 옮겨서 현관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 주말주택은 원래 입주자의 아버님이 쓰시던 세컨하우스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입주자는 주말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머님을 포함하여 남동생과 누나들까지 가족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말주택은 비설산자락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비설산 하면은 달순군에 소속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청도군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달순군에 있는 가창댐을 따라가지고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지나가면은 헐티제가 나오고 청도군으로 넘어가면은
비설산 정상이 보이는데 그 비설산 자락에 이 주말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헐티제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오는 경우에 길이 가끔씩 통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봄이 되면 이렇게 가창댐에서부터 헐티제까지 거의 20에서 30분 동안 벚꽃이 만발한 이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맛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계곡이든지 있는 그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실 앞에는 15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저 데크에서 내려다보면은 비설산 자락에서 시작해서 겨울에도 물이 흐르는 계곡이 내려다 보입니다. 저 계곡 밑으로는 입주자의 아버님께서 지은 멋진 이름을 가진 조그만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평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는 15평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지도 않고 가족 행사를 겸해야 하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한 개 딸린 그 정도 규모의 주말주택을 원했습니다. 주말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이런 데 오면은 하다못해 옷을 갈아입더라도 방이 하나 있는 게 편할 거라고 입주자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자짜리 방 한 개를 결국 넣었습니다. 그래서 방 한 개와 거실 주방이 한 공간으로 된 그런 15평짜리 주말주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시골집이든 물려받은 집이든 옛날의 흔적, 추억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세월의 흔적 이런 거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버님께서 수집하고 때로는 쓰기도 하셨던 저 벼루들을 진열장을 만들어 한쪽 공간으로 전시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쪽에는 벼루를 활용해서 옛날의 흔적들을 남겼지만 외부에는 아버님께서 모으셨던 저 장독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펜스도 만들고 마당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부에는 벼루로 외부에는 장독으로 세월의 흔적, 아버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주택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 창문 하부 쪽에 결로가 생겨가지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 한쪽 면에만 사실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벽지를 뜯어내고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다 편백으로 마감을 해서 포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편백 루바를 포인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입주자의 아버님은 서예를 하셨기 때문에 군데군데 저렇게 돌 위에다가 실을 새겼습니다. 주말주택이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2주, 3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어느 데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는 전기 온돌 판넬로 난방을 하고 천정에는 천정형 에어컨으로 냉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방이 있는 저 자리 TV가 설치되는 아트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트월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TV를 하부에 작은 걸 설치하고 방 안에서 거실이 보이도록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방이니까 거실이 저렇게 보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롤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저 유리를 통해서 방 안에 있는 반대편 모창까지 통과돼서 바깥쪽이 보입니다. 이 주택은 향이 북향입니다. 북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로가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을 테고 창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포기하고 북쪽에 있는 계곡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조권은 포기를 하고 조망거를 선택한 그런 평면 배치입니다. 그래도 남쪽으로는 태양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고창으로 저렇게 작은 픽스창 3개를 만들었습니다. 작지만은 그래도 저 작은 픽스창으로 상당한 채광이 이루어집니다. 주차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면적상으로는 27평에서 15평으로 규모를 줄였지만은 데크도 면적이 늘어났고 당연히 주차장 부분도 면적이 늘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북쪽으로 캔틸레바로 조금 달아냈습니다.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차
주차선은 뭐 5m 정도를 확보하지만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6, 7m 정도 공간이 있어야 충분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 주택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주차했는 차가 외부에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를 빙거도어를 달았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빙거도어를 닫으면 외부에서는 주차장 내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서쪽편으로 계곡을 따라서 민박집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 민박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쪽 벽면으로 시야를 차단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라치로 저렇게 상부 쪽을 펜스를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승용차 하나, 소형 승용차 하나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는 저 캔틸레버로 달아낸 경량으로 된 저 주차장 부분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 승용차의 무게가 1.5에서 한 2톤 정도, 사람이 5명 탄다고 봤을 때 한 사람이 80kg 하면 0.4톤 정도, 즉 차 한 대에 2 내지 2.5톤 정도 무게가 실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4개니까 한 바퀴에는 많아야 0.6톤 정도, 그 정도 하중이 실리는 셈이죠. 그죠? 사람으로 보면은 8명 정도가 서 있는 그 정도 무게가 됩니다. 차가 올라간다고 해서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동영상으로